자, 동일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우리가 1학기 때도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이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해와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르는 내용을 확인해 가고 내용 다지기를 하라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한 영상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주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2학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그럼 먼저 63쪽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 방식 중에 무단통치, 3.1운동을 계기로 1920년대에는 민족 분열 통치 또는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이 바뀐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죠. 자, 이제 1930년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일제는 민족을 말살시키는, 완전히 죽여서 그 씨를 말려버리고 없애버리는 그 끔찍한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1929년에 경제 공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은 이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공황이 뭔지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타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대륙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931년에는 만주사변, 1937년에는 중국 본토를 침략하고요. 1941년에는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하고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게 되고 전쟁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게 되죠. 자, 이때 일본의 눈앞에는 전쟁 말고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의 식민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 민족을 전쟁에 철저하게 동원하기 위해 민족 의식을 다 죽여버리고 일본인에게 동화시키는 정책, 일본인 천황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는 정책, 이것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과 무장 독립 투쟁. 자, 1930년대에 들어 일제는 대륙 침략을 확대하면서, 자, 이게 민족 말살 정책의 배경이 되겠죠. 한반도를 전쟁 기지로 만들었으며 한국인의 정신을 말살하여 일본에 충성하게 하였다.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빼앗고 무엇을 강요하였을까? 자, 이때 일본의 종교도 우리로 하여금 일본의 민족 종교를 막 강제로 믿도록 강요를 하는 거죠. 남산에 조선 신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찰을 지어놓고 강제로 참배를 하게 해서 참배하는 학생들의 모습 사진입니다. 일제가 침략 전쟁을 내세워 빼앗은 것들, 학습목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실시한 민족 말살 정책의 사례를 열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63쪽을 학습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민족 말살 정책하면 5가지 그 구체적인 정책의 핵심적 내용을 열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제히 인적 물적 자원 수탈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을 이해한다. 자, 이거는 64쪽에서 우리가 학습하게 될 텐데요. 자, 1910년대, 20년대 식민지 경제정책에 이어서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는 우리 민족의 인적인, 물적인 모든 자원을 총체적으로 수탈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죠. 방학식 직후에 개봉되었던 여러분들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 봤을 것입니다. 그 군함도의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정책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 일제는 1931년 만주를 침략하여 만주국을 세우고 1937년 중국 대륙을 공격하여 중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941년에는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전쟁을 확대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족 말살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자, 민족 말살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중일전쟁 이후입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전쟁이 만주에서 일어났대더라 이렇게 소문으로 듣게 되죠.
그런데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은 1938년 우리에게 총동원령이라고 하는 걸 내리면서 정말 철저하게 전시체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일제는 사람과 물자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한국을 전시체제로 바꾸고 한국인을 일본인에게 동화시키는 민족말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일제가 내세웠던 대표적인 구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황국신민화, 천황의 나라의 신하된 백성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조선 사람들이 내선일체, 내지는 일본, 조선은 외지라고 불렀어요. 내지인 일본과 조선이 곧 하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이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차피 뿌리가 같았기 때문에 너네는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야. 같은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고대사 부분에 대한 역사 왜곡을 극심하게 하게 됩니다. 역사가 같지가 않은데 뿌리가 같지 않은데 같다고 해야 됐기 때문에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1, 2, 3, 4, 5 요거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세요. 일제는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우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한국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다. 민족성은 결국 그 민족의 언어와 역사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까지 모두 금지시킵니다. 궁성요배를 강요하고 일본 천황이 사는 궁궐을 향해 절하도록 하는 거죠.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저 사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남산 조선 신궁. 자, 궁성요배를 강요하는 포스터인데 요거 민족말살 통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사례로 많이 제시되는 사진입니다. 여기 궁성요배를 하자라고 쓰여져 있죠. 자, 이 시기의 어떤 세계사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186쪽을 통해서 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